북한이 약 3주 만에 오물풍선을 살포를 했습니다. 지난 밤사이 경기 북부에서 신고된 오물풍선은 60여 건인데요. 장맛비가 거센 와중에 풍선을 띄운 북한의 속내는 뭘까요? 군사 전략 전문가와 전화를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신통한 한통 양욱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궁금한 점은 폭우가 쏟아진 와중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워 보냈다는 겁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의 대북 전단 이것이 이제 북한에 발견된 것이 북측에서 공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보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북한 취한 조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조치가 지금 북쪽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건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경고 담화를 낸 지 이틀 만에 나온 도발인데요. 새로운 전략을 예고하더니 막상 오물풍선을 보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겁니까? 현재 북한으로서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북한도 애초에 지금 하계 군사훈련 기간이긴 하지만은 결국 이 장마 피해도 그쪽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라든가 자산들이 많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또한 현재로서 지금 북한이 긴장을 만약에 최대로 높였을 때 그럼 당연히 자신들이 감당을 할 수 있냐?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수단을 통해서 접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북한이 지난 4월부터 실제로 이제 나뭇잎과 구분이 어려운 나뭇잎 지뢰를 배설하고 있는데요. 그간 집중호우 기간에 북한에서 떠내려온 지뢰로 우리 국민이 다친 사례도 많습니다. 지뢰 고의적으로 유실한 그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추가로 어떤 도발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장마철 기간 동안에 북한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된다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결국 이 날이 풀리고 난 이후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나 8월에는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새로운 형태의 도발, 즉 이제는 단순히 어떤 풍선을 보내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접촉 지역에서 우리 과거 지뢰 도발과 같은 그런 성격의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어떤 위협을 가하거나 실제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식의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즉 이제 재래 도발을 주의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통한 한통 양욱 연구위원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두 차례 담화를 낸 지 이틀 만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를 했습니다. 앞서서는 우리 민간이 살포한 거로 추정되는 대북전단을 태우는 그런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다음 담화에서는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로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김 대변인께요. 자, 왜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걸까요? 지금 대북전단이나 이제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에 이게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북전단이 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물풍선으로는 약간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본인들이 큰 소리는 계속 쳤어요. 이거에 네. 대해서. 우리가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성을 보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군은 또 대북 확성기로 이렇게 맞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각에선 왜 이렇게 자주 하지 않느냐, 자주 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왜 주말의 명화 있잖아요. 네. 우리가 넷플릭스 등등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는 그 토요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매일 어떤 TV 프로든 볼 수 있으면 이게 기다릴 이유가 없죠. 근데 아마도 우리가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틀어주는 대북 확성기에서 K-팝도 나가고 하면 네. 아마 북한 군인들도 저거 언제 나오나 하고 기다리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견합니다. 네. 최 소장께요.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을 하는 전략은 이제 그 저쪽에서 도발이 있으면 대응을 하고 그 도발이 잠잠해지면 우리도 이제 확성기를 잠시 쉬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지금 몇 차례 이게 반복되는 거지만 네. 효과가 저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군 당국 또는 정부 입장에서 불가피한 면은 있다고 생각드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북한이 왜 이런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북한의 명분은 이제 대북전단 또는 삐라 얘기인데 네. 실은 곰곰이 돌이켜보면 올해가 어떤 해냐면 올해 2024년은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 해예요. 네. 근데 기억을 복귀해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외교 역사를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네. 미국 대선이 있는 시기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뭔가 계속 도발하는 걸 계속 고조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2016년 당시 11월 대선을 앞두고도 북한이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긴장이 상당히 많이 고조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 입장은 약간 양수 겸장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네. 하나는 대외적인 어떤 그 대남 명분은 어떤 대북 전단에 대한 변인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만, 대북 전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좀 더 길게 보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까지 내다보면서 점차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는 저기 하위 순위에 있는 이슈거든요. 네. 중동 문제나 등등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정부가 대북 확성기로 대응을 하든 안 하든가 무관하게 이런 류의 고조가 상당 부분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